네, 이 최근 5.18 왜곡 폄하 이 호남 지역이 공동으로 법적 단죄를 천명한 상태인데요. 근데 그 바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공교육 시스템에서 5.18에 대한 교육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국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 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현행 중학교 교과서상의 5.18 기술 부분을 분석을 했더니 부실과 누락으로 점철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최근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박혜자 의원 연결해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서 고맙습니다. 네. 예, 먼저 축하부터 드려야겠어요. 이제 최고위원으로 불려야 할 텐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초선 의원인데 최고위원을 맡게 돼서 정말 책임이 무겁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그 제2창당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그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을지 이런 그 걱정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가진 그 최대한의 그 열정과 또 여성다운 섬세함으로 우리 민주당이 다시 한번 국민께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이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 이제 여성과 지역, 노동, 청년, 노인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임명이 되는데 우리 박혜자 최고위원께서는 여성과 지역 그러니까 호남 몫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그 지도부에 이제 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호남 안배론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당내에서 호남을 대표 어떤 활동 펼칠 계획이십니까? 네, 민주당과 호남은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죠. 호남이 있기 때문에 그 정말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난 대선 때 정말 우리 호남민들이 얼마나 높은 지지를 보여주셨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뜻을 받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은 저희가 고스란히 사실은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앞으로 정말 그 호남의 민심을 저희가 제대로 알고 호남이 가라는 길로 저희 민주당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민들의 그 민심을 당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요. 네네. 이제 우리 박혜자 최고위원께서는 지난 4.11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출마해가지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16대 총선 이후에 12년 만에 나온 지역구 첫 여성 국회의원입니다. 세 번째 여성 국회의원이신데 최고위원으로서 또 여성을 대표하는 활동 이 부분도 굉장히 주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지난 그 5.4 전당대회 때 저희 민주당은 앞으로 모든 그 위원회와 당직 또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여성을 30%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성 참여의 물꼬가 정말 확보가 됐고요. 정말 이러다 보니까 그 공약을 과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선 그 여성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육성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한 요즘 최근에 그 여성적인 의지야말로 정말 민생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네.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이제 지금 최고위원께서 최근에 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광주 5.18과 관련한 역사왜곡 폄하와 관련해서 현행 17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분석을 해보셨는데 그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던가요? 네, 참 이번에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정말 제가 실망스럽기도 했고 스스로 자괴감을 좀 느꼈습니다. 네네.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한 17종, 거민정 교과서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참 제대로 그 정확하게 기술한 교과서는 극히 정말 적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우리가 일본의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 애들이 자꾸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역사 왜곡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데 막상 우리 안에서 이런 교과서 부분이 부실하다는 부분 참 걱정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민군의 저항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 부분이나 발포 사실 그리고 최근에 그 5.18 기록문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어놨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계엄군의 그 발포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수많은 희생자들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 역사 교과서가 극히 적었고요. 네. 또 그 실제로 5.18 기록물의 그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도 기록된 교과서는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네네. 결국은 이런 부실한 교과서를 보고 배운 학생들이 자라나서 자칫 왜곡된 인식과 맞물리다 보면은 이번과 같은 역사 왜곡이나 폄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결국 교과서 수정 작업이나 이 교단에서의 제대로 된 교육이 참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결국 교육 문제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우리가 정말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고 또 우리가 특별법까지 제정을 했지만 아직도 이 역사적인 명확한 사실 자체를 마치 그 다른 해석이 있는 것처럼 네. 그 해석을 한다거나 또 사실 역사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지필 기준이라든가 검정 기준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불명확해서 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분들께서도 네. 정말 바른 역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 스스로가 집안에서부터 정말 5.18에 대한 다른 그 역사 인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이번 5.18 역사왜곡 폄하 그리고 또 호남을 대표한 활동들 다 종합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짤막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나타난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의 현상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사실은 도전하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향후 이에 대해서는 사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강도 높은 대책을 저희가 마련할 것이고요. 네. 또 제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그리고 교육 그 상임위원으로서 우리 역사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 앞으로도 더 활발한 활동 이 고향에서 기대하고 성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박예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